이번 시간은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실질적인 이제 물리 수업이 시작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첫 차시, 1차시, 2차시 수업은 그냥 이렇게 상식선에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물리를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나왔고, 두 번째 속력, 속도, 세 번째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다 배울 거는 시간이 너무 길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먼저 이동거리 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고요. 아래쪽에서 이제 바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의 변화라고 해서 이제 변이고요.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래에서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바로 예시로 얘기를 할게요. A에서 B로 갈 때 A 지점이 예를 들면 학교다라고 이제 학교가 아니라 집이라고 해봅시다. A 지점이 집, 그 다음에 B 지점이 학교.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제 등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명의 학생이 있는데, 첫 번째 학생은 이제 모범생이에요. 집보다 학교를 더 좋아해.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등교하자마자 집에서 학교로 등교하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등교하는 학생이 있다고 봅시다. 요 경로로 이동하는 학생을 P 학생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오다가 군것질을 꼭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경로를 이제 걸쳐서 이제 좀 돌아서 학교로 오는 학생을 Q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친구는 친구랑 같이 등교를 해야 돼서 이제 저 멀리 학교하고 반대 방향으로 있는 지점까지 갔다가 친구랑 만나서 손잡고 오면서 이렇게 좀 돌아서 오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R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죠. 이제 바로 첫 번째, 이동거리가 큰 순서부터 나열을 한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실제로 움직인 총 거리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동거리가 큰 순서대로 얘기하면 가장 이동거리가 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R이 되겠죠. 두 번째는 Q가 될 거고, 세 번째는 P가 되겠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R에서 R, Q, P 순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이 와중에 세 가지 경우 중에 최단거리는 어떤 경우인 거죠? P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때 최단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직선으로 연결된 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두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우를 최단거리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PQR의 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이의 정의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길이라고 할게요. 길이를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P인 지점도 색깔 좀 바꿔서 P 같은 경우도 A를 출발해서 B를 도착해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Q도 마찬가지예요. Q도 출발 지점하고 도착 지점을 찍어서 요거를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 R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돌아왔긴 했지만 A 지점과 도착 지점인 B를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 셋 다
동일하다라는 거, 일정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이는 어떤 경로가 중요하진 않고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거리와 변이의 차이점을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개념을 좀 이렇게 접해 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하면 할수록 이제 쉬울 텐데,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이제 예제 2번. A에서 B를 걸쳐서 C로 이동할 때 이제 아래 그림처럼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동 거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A에서 B를 거쳐서 C로 이동할 때 이동 거리라는 거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까지는 10m, B에서 4까지는 4m. 요걸 다 더하니까 총 14m가 되겠죠. 너무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변이, 두 번째. 변이란 거는 위치의 변화를 뜻하는 거라서 위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다?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더라. 라서 요 거리를 합치게 된다 그러면 총 얼마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14m가 될 거고요. 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물리에서 이제 스칼라다, 벡터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굳이 몰라도 상관없긴 하지만, 변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라고 하는 녀석을 표현을 해줘야지 이제 100% 옳은 표현 방법이거든요. 이동 거리는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리의 어떤 크기 값만 이렇게 표현하는 값을 뭐 스칼라라고 한다, 방향을 포함한 벡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변이는 정확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14m에서 출발 지점이 A이고 도착 지점이 C니까 그때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했다, 움직였다 라고 표현해서 이 방향까지 표현을 해주면 100%더 확실하게 옳은 표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시간에서만 이렇게 방향을 표시할 거고요. 필요할 때마다 방향을 표시해야 되는지 굳이 안 해도 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세 번째, 두 번째 문제보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문제고요. 마찬가지 어떤 물체가 A에 있는데 A에서 B를 거쳐서 C로 이동할 때 아래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될까 물어볼게요. A에서 B로 갈 때는 10m가 실질적으로 이동했고 B에서 C로 갈 때는 4m가 이동했죠. 그래서 이동 거리,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14m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이제 변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다. 그러니까 이때 거리가 얼마일까요? 묻게 되는 거죠. A에서 B까지가 10m고 요 지점을 4m에서 빼야지만 요 지점이 나와야 되니까 변이 같은 경우는 6m. 방향은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 이렇게 표기하면 정답이 되겠죠.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속력하고 이제 속도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속력하고 속도 같은 경우는 물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다루는 개념일까요? 물체가 뭐 속력이 어떻다, 뭐 저 버스는 속력이 어떤 것 같아, 속도가 어떤 것 같아 얘기를 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은 빠르기를 다루는 개념이에요. 빠르기. 이 빠르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인지 이제 예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0m 달리기를 해봤죠? 뭐 50m 달리기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 이제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뭐 달리기도 아마 종목에 들어가 있을 텐데 어떤 출발 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출발 지점. 글씨가 잘 안 써지긴 하네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학생하고 B라고 하는 학생이 출발 지점에서 서 있다가 동시에 땅 하는 총소리에 동시에 출발했는데 A는 뭐 10초 동안 이만큼 와 있는 거고요. B는 10초 동안 이만큼 와 있다 그러면 누가 더 빠른 거죠? 당연히 B인 경우가 훨씬 더 빠르겠죠. 이렇게 A가 빠르냐 B가 빠르냐 이게 빠르기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 A라고 하는 친구하고 B라고 하는 친구가 출발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B가 따다닥 달려가지고 먼저 도착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A는 요 정도밖에 못 왔다는 거죠.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죠? B가 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 이동을 한 거고 A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 B가 더 빠르게 되는 거죠. 그럼 위의 경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는데, 위에 있는 경우는 시간을 기준으로 이 두 명의 이 두 명의 사람이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거리에 대한 거고요. 아래에는 거리가 기준인 거죠. 거리가 기준으로 몇 초 동안, 뭐 같은 시간 동안이기 하겠지만 거리가 기준으로 누가 얼마만큼 뭐 시간이 달라지겠죠. 여기는 이 B라고 하는 친구는 뭐 도착 지점에 도착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초 걸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친구는 뭐 20초 정도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리가 기준으로 도착 지점에 시간이 누가 더 빠르게 도착했느냐라는 걸로 이제 빠르기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물리에서 다루는 속력 속도의 개념을 다루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제 시간이 기준으로 이제 삼아서 어떤 시간 동안 어떤 물체가 많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그 물체를 이제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제 속력하고 속도를 정의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속력하고 속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리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한 개념으로 다루기 때문에 오늘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떨 땐 속력, 어떨 땐 속도를 차이를 둬서 이제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언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물리원에서는 속력하고 속도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이따 잠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따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력의 정의는 어떻게 됐냐면,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 1초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기준이 되는 시간이라고 했죠. 1초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실질적으로 이동했느냐라고 해서 이동거리를 가지고 빠르기를 비교합니다. 그거를 속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속력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이때 1초라고 하는 녀석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동거리라고 하는 녀석이 비교량이 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제 수학을 배울 때 특히 분수 개념을 배울 때 이 기준이 무엇인지 비교량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다뤘어요.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뭐 예를 들자 그러면 접시 두 개가 있는데요. 뭐 이런 수업 시간 다른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접시 두 개가 있는데 총 사과가 6개가 있다. 6개. 그럼 이거를 골고루 나눴을 때 사과를 어떻게 담아야 될까요? 각각에다가 3개씩 담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 접시에는 몇 개씩 담겨져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3개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접시 2개가 기준으로, 즉 2개 접시에 각각 3개의 사과를 담으면 총 6개가 되는 거고, 한 접시에는 3개씩 담겨져 있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분수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2개분에 6개가 담겨져 있어서 한 접시에는 3개의 사과가 담겨져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준량, 여기가 비교량, 뭐 이렇게 해서 분수값을 표현하는데 굳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분수를 만들어내는 개념을 가지고 물리 공식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반복돼서 사용을 하겠지만 이제 좀 헷갈리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력 V로 많이 씁니다. 벨로시티 해가지고, 속력은 중학교 때 공식을 많이 외웠을 거예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뭐 그러기 전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분수 값을 표현할 때 기준량분의 비교량으로,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수학의 분수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기준이 되는 개념은 여기서 위에 1초 시간이 될 거고요. 비교량은
이동거리.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잘 생각이 나겠지만 속력이라고 하는 녀석의 공식을 무작정 외웠을 겁니다.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속력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다. 1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식이 이렇게 표현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네, 속력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속도는 무엇이냐? 속도는 속력하고 같은 개념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물리에서는 약간 차이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정의가 어떻게 되겠냐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1초 동안 속도 1초 동안의 이동거리가 아니라 위치의 변이 값으로 속도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거 이때 위에 있는 화살표는 방향을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 화살표가 표현이 된 거고요. 속력, 속도 같이 쓰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속도지만. 그래서 얘도 공식을 만들 때 기준분의 이 1초라고 하는 녀석의 기준이겠죠. 기준분에 비교하는 거. 뭐가 변했나?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요 녀석을 비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아닌 변이값이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랑 거의 속력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방향이라고 하는 녀석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아래쪽에 예제 문제 다음 페이지에서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얘기를 이제 뒤에서 문제를 풀어서 비교를 할 거고요. 이제 지금까지 다룬 속력, 속도를 가지고 물음 3개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5초 동안 15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은 얼마였느냐 라는데 5초 동안 15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은 물어봤을 때 속력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위에서 다룬 것처럼 1초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5초 동안에 15m를 이동했으면 1초 동안에는 몇 미터 이동할까요? 비례식인 거죠. 그래서 3m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1초 동안에 3m 이동한 거랑 동일하다라고 해서 속력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길게 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5초 동안에 바로 계산을 해서 15m를 이동한 녀석을 바로 계산하면 3m/s가 되더라 라는 거 이제 속력 기호인데요. 속력 기호인데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를 이러한 기호를 써서 사용을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두 번째 속력 3m/s의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 1초 동안에 3m를 이동했다 라는 건데 S 1초가 되는 부분에 이게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초 동안에 꾸준하게 3m씩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고 요거를 좀 그럴싸하게 요 분수를 기울여서 m/s라고 하는 속력의 단위로 쓰게 됩니다. 속력 또는 속도의 단위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물음 3번으로 돌아와서 5m/s의 속도와 마이너스 7m/s의 속도는 누가 더 빠른가만 물어봤을 때 어떤 경우가 더 빠르냐면 정답은 어떤 경우일까요? 잘 맞췄겠지만 마이너스 7m/s인 경우가 빠르기만 얘기했을 때는 더 빠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냐? 방향을 뜻해요. 속도 같은 경우는 방향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플러스 방향을 본인도 모르게 오른쪽 방향으로 기준을 삼게 되고요. 마이너스는 그거의 반대 방향인 왼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m/s인 녀석의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얘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7m/s가 1초에 7m씩 움직여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네, 이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앞에서 말한 거랑 큰 차이점은 없어요.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녀석이 왜 붙어버리느냐 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어떤 집에서 학교로 등교를 하는 학생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모범생이긴 하더라도 집에서 학교까지 이제 바로 이제 일직선 딴 데다 눈을 팔지 않고 이제 움직이는 친구더라도 집에서 등교하는 동안에 룰루랄라 이제 학교로 이제 즐겁게 등교하는 동안에 우연히 다른 데서 이제 되게 엄청나게 외모가 출중한 남학생을 보게 된다 그러면 눈이 시선이 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속력이 천천히 걸어가게 되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보고 싶게 되겠죠. 좀 약간 느리게 걷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이만큼 오다 보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서 간식이라도 사갖고 갈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는 순간 또 천천히 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매 순간 똑같은 속력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느린 경우도 있고 뭐 천천히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빨리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매 순간 속력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출발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거리를 가지고 도착 시간을 가지고 평균값으로 이제 내가 학교를 등교할 때 등교하는 평균 속력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평균 속력, 평균 속도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을 얘기한다 그러면 전체 집에서 학교까지 전체 이동한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값으로 나눈 값을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 전체 걸린 시간으로 이 친구가 기준이기 때문에 좀 약간 국어적인 표현을 이제 잘못 표현하긴 했죠. 그래서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로 해서 나타난 게 평균 속력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뭐 어떤 버스가 속력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순간 속력에 뒤에서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위치가 변한 전체의 변이를 전체 걸린 시간값으로 계산한 거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위치의 변화, 전체 변이 값으로 나눈 거를 평균 속도라고 하고 평균 속력하고 차이점은 방향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지금도 길긴 하지만 좀 더 정리된 것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예제 4번 문제가 이제 속력, 속도, 평균 속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체가 직선상에서 10초 동안 A에서 B를 거쳐서 C로 이동할 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을 전체 이동거리로 계산을 한다고 방금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는지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10초 걸렸다. 그럼 전체 이동거리는 얼마이죠? 전체 이동거리는 전체 실제로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총 1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4 m/s이고 이때 말하는 평균 속력의 의미는 1초 동안 1.4m씩 이동하는데 꾸준하게
동일한 속력으로 10초 동안 이동한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꾸준하게 10초 동안 이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경로인데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변이값으로 계산을 하죠.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마찬가지 10초 똑같이 걸렸을 거고요. 그럼 변이값이 얼마가 될까요? 변이라고 하는 거는 출발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값이니까 이때 거리가 6m가 될 거고요. 그래서 분자는 0m.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0.6m/s. 여기에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이다 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속도 표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 보니까 평균 속력값하고 평균 속도값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를 좀 알아둬야지만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평균 속력하고 순간 속력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이제 속력하고 속도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마저 평균 속력 대 순간 속력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속력은 그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전체 걸린 시간 동안 전체 이동 거리를 나누는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는 속력을 얘기하는 거고, 순간 속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일 때 속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이라고 우리가 어떤 물체가 지금 저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되지? 저 버스가 얼마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을까 했을 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뭐 평균 속력은 어떤 처음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에서의 이게 전체를 아우르는 값이라고 한다 그러면 순간 속력은 말 그대로 이제 지금 그 순간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라서 일상적으로 이제 물어볼 때 속력 같은 경우는 순간 속력으로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물리원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예제 5번으로 이제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앞으로 물리 단원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매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할까 라는 거랑, 두 번째 면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왼쪽에서 지금 Y축에 거리라고 나와 있고 X축이 시간이라고 되어 있을 때, 지금 뭐 기울기 값이 나와 있지 않지만 먼저 이제 기울기를 얘기한다 그러면 수학에서 기울기를 다 구해 봤을 거예요. 1차 방정식, 1차 직선의 이제 표현으로 나타내는데,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분의 y 값으로 보통 구하죠. 그래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보통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뭐 쉽게 말해서 x분의 y 값이 1차 직선 방정식 모양으로 나타낼 때를 기울기다 라고 얘기하죠. 보통 a 값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요때 x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프에서 여기 x가 갖는 의미는 시간이 되겠죠. 시간. 그 다음에 y가 의미하는 거는 거리, 뭐 거리 또는 이동거리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도록 할게요. 그럼 시간분의 이동거리, 뭐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거속시 하잖아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속력을 뜻하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x분의 y 해가지고 기울기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이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요. 면적은 다음 시간에 이 시간대 말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그래프가 나올 때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니, 말 나온 김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로 면적을 다루는 내용은 없지만 면적의 의미 파악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보통 그래프가 나올 때 사각형의 면적이나 삼각형의 면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사각형의 면적으로 이제 표현된 그래프다라고 할 때 사각형을 구하는 방법이 보통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그러면 왼쪽 그래프에서 면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가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 시간 값이 되는 거고요. 세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여기 y 값인 거리가 되겠죠. 시간 곱하기 거리가 어떤 의미를 갖더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이 변할 때 어떤 이런 개념들이 변하게 되겠죠. 기울기의 의미나 면적의 의미가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문제에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들은 매우 간단하게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를 다루는 내용을 아래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그래프를 좀 지운 다음에 먼저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0초에서 1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물어봤는데, 평균 속력 저희가 아까 앞에서 했을 때 평균 속력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가 되겠죠. 전체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0에서부터 1초 사이에 걸린 시간 얼마인가요? 1초죠, 1초.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0에서부터 1초 사이에 1초 갔을 동안에 몇 미터 이동했을까요? 15m 이동했죠. 15m. 그래서 0에서부터 1초까지는 속력을 구한다 그러면 평균 속력은 15m/s.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도 볼게요. 1초에서 2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두 번째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해서 1초에서부터 2초 사이에 전체 걸린 시간은 이 친구도 마찬가지 1초겠죠. 그러면은 요 지점이 1초 가는 동안에 몇 미터 이동했을까요? 그래프에서 해석을 찾아야 되겠지만 25m 이동했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25m/s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1초에서 2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1초 동안의 속력이 좀 빨라졌죠. 세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좀 어려워졌어요. 0에서부터 2초 사이의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라는 거니까 공식은 그대로 쓰고, 세 번째로 넘어와서 좀 이렇게 칠판이면 더 좋은데 이게 아주 지금 요 태블릿 PC를 다루는데 능숙하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3번 시간분의 이동거리,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를 하는데 0초에서부터 2초 사이에 걸린 시간은 2초겠죠. 간단하죠. 그때 이동거리는 0초에서부터 2초까지 이동했을 동안에 그때 이동거리는 y값, 이동거리 40m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2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20m/s이더라 해가지고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쉽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나올 때는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방금 위에서 기울기의 개념 얘기하면서 속력이 나왔는데 0초에서부터 1초 사이의 평균 속력 해서 다시 3번으로 해볼게요. 그림 그리는 게 좀 수월해서 0에서부터 2초 사이의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하는데, 이 평균 속력이 그래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를 좀 전에 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0에서부터 요 0인 지점하고 2초일 때의 지점을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 친구가 기울기가 되겠죠. 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분의 y 하는데, 이때 x값이 얼마다? 2초고요. 그래서 2분의 그 다음에 y값이 얼마다? 40 해서 기울기 값이 2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3번 공식으로 풀었던 20m/s인 거랑 기울기를 가지고 구한 거랑 동일한 값이 나오더라. 좀 더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말 나온 김에 2번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번에 1초에서부터 2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그래프를 가지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초인 지점을 점을 찍고요, 2초일 때 점을 찍어서 요거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기울기가 되겠죠. 이때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x분의 y로 구하는데 x 값이 1이고요. 1분의 y 값이 얼마다? 왼쪽에서 40에서 15를 빼야 되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25 계산하면 25 m/s 해서 아까 공식으로 구했던 거랑 기울기를 가지고 구하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내용이니까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4번부터 이제 순간속력 개념이 나와 있는데, 순간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초에서 아주 가까운 지점, 여기를 0.9초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1.1초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0.9에서 1.1초 사이의 평균 속력을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 점 0.9인 지점하고 1.1인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이때 기울기 값으로 평균 속력을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0.9보다 더 1에 가까운 거 0.999999999999999 간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 방향에서 가는 걸로 1.0000000000001 해가지고 해서 요 값하고 요 아래쪽에 있는 값하고의 평균 속력을 구하게 된다 그러면 색깔을 좀 편하게 해야 되구나. 그래서 여기 1에서 한없이 가까운 요 지점하고 1에서 한없이 가까운 요 지점하고 요 확대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화면에서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 두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기울기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기울기를 표현하게 된다면 평균 속력이 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0.99999라고 하는 녀석은 1인 값이랑 거의 같은 값인 거죠. 0.9의 점이니까. 그 다음에 1.000001이라고 하는 친구도 수학적으로는 1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0.99999 요 지점하고 요 1.000001인 지점하고의 평균 속력은 결국에서는 1초에서의 순간 속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서의 순간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요 1이라고 1초인 지점에서의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이때 기울기를 얘기한다는 거는 무슨 기울기일까요? 수학적인 표현이 되는데 결국에는 1초일 때 1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접선 기울기. 해서 접선 기울기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x축과 만나는 지점하고 뭔가 하나의 힌트가 더 있어야지만 이때 기울기 값을 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물리 1에서는 이 순간 속력을 구하는 문제를 다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제시가 된 거고요. 그러면 2초에서의 순간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 그럼 여기 2초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구하는 방법은 수학 시간에 이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리 1에서는 직접 구하는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아예 안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그래프를 봤을 때 마지막 6번 문제. 물체의 속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일정한가요? 점점 빨라진다? 또는 점점 느려진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1, 2, 3번을 풀면서 알고 있었겠지만 답은 점점 빨라진다 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때 1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2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3초는 표현되어 있지 않겠지만 3초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구하다 보면은 기울기 값이 속력을 뜻하는데 점점 가파르죠. 그러니까 속력 값이 기울기 값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속력이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큰 값을 가지게 되더라.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속력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수업 시간에 좀 더 정리된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